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연애의 발견에서 한여름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연애 가까이서 보면 다 우습고 유치하고 왜 저러나 정신병 같고 나도 남의 연애는 웃기고 이해 안 가. 근데 넌 내 친구잖아.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돌 던져도 너까지 나한테 그러지 마. 너까지 그러면 나 꽤 아플 것 같아.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연애 때문에 힘이 드나요? 남의 연애는 웃기고 이상하다 했는데 정작 본인도 그러고 있어서 창피하고 답답하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돌을 던질 때 그러지 않을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그런 당신이 지독하게 심란한 오늘 밤 코스모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도 멤버들이 하니까 무모하게 한번 따라해볼까 해서 시작한 코스모 라디오. 진행을 맡은 코스모 피처 에디터 김가혜입니다. 피처 에디터 김혜미입니다. 와. 저 무모하게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약속드릴게요. 어느 늦은 밤 갑자기 동네 앞에 찾아온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 진심을 다해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친한 친구니까 가식 떨지 않고 직설화법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그럼 야심한 밤 코스모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코스모 라디오 첫 번째 코너는 이달의 연애 검색어 탑 10입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핫한 연애 관련 키워드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최동미 포털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연애의 발견 종영이 이번 주 포털 인기 키워드에 떴습니다. 8월에 시작해서 얼마 전 10월 7일 16부작으로 끝이 났는데 연애의 발견 시청률이라든가 결말, 남주 매력, 공감대사 등 갖가지 연관 검색어들도 방송 내내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 네. 연애의 발견 시청률은 어땠나요? TVN에서 로맨스가 필요해를 시즌3까지 냈던 정현정 작가가 공중파에 처음 도전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월요일 저녁 동시간대에 나오는 KBS 가요 무대보다도 시청률이 저조했지만 마니아층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이 드라마가 드라마계의 무한도전이라고 해서 엔스크린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1순위이긴 했어요. 연애의 발견, 특급 카메오라든가 여자 주인공이었던 정유미 씨의 헤어, 옷, 가방 등이 방송 다음 날 화요일, 수요일 아침 관련 기사로 쭉 뜰 만큼 이 드라마 내용이 네티즌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정유미, 에릭, 성준 씨가 주인공이었고요. 과거 남자친구와 연애를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여자 앞에 옛 남자친구가 우연히 엮이면서 발생하는 새 남녀의 사랑 얘기를 담은 드라마였는데 또 그걸 뻔하지 않게 그렸다는 거, 또 진한 공감을 사는 주인공들의 대사가 특히 많았다는 게 인기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아직 마지막 회를 못 봤는데 기사 보니까 옛날 남자친구한테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양다리 끝에 현재 연인을 버리고 전 연인과 재회한 결말 탓에 이 드라마가 결말 때문에 사랑이 더 무서워졌다. 전 연인 다시 만나본 사람은 안다. 분명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진다는 의견들을 쇄도했지만 이래서 구간이 명간인 거다. 결말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오랜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일 거라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또 에릭과 성준 두 배우의 매력을 비교한 기사도 인기였는데요. 먼저 에릭 씨는 모든 면에서 솔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건설회사 대표로 약간 나쁜 남자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찌질한 모습도 좀 보이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여심을 흔들었어요. 또 성준은 성형외과 원장으로 정말 착하고 반듯한 사람이었는데 여자를 위해 이별할 줄 아는 순정남을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다음 날에 기사 제목에 보니까 대놓고 나쁜 년 정유미 이런 타이틀 기사들을 좀 봤거든요. 제목이 좀 세다 싶었는데요. 네, 두 남자 주인공 사이에서 마음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등하던 정유미 씨가 여우짓을 한다고 또 흘리고 다닌다고 네티즌 사이에서 정말 나쁜 년이다라는 소리 들었지만 정유미 씨가 여우짓을 믿지 않게 잘 연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의 발견 명대사 키워드도 많죠? 네, 네티즌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작가가 사랑 경험이 정말 많거나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옛사랑이 있다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네. 진짜 사랑을 많이 해보지 않고선 그런 대사를 좀 못 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작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연애 세포가 이 드라마 보면서 막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 이 드라마 보고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대사가 공감이 갔다고 각자의 느낌을 다음날 기사 댓글에 쭉 적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몇 개 뽑아보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따져 묻는 태아에게 여름이는 말을 안 해서 모르는 남자는 말을 해줘도 몰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싸우고 싶을 때도 있는데 왜 참고 넘어가는 줄 알아? 내가 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헤어지게 될 거라는 그 느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 하진이 대사도 폭풍 공감을 불러일으켰고요. 나는 왜 헤어졌는지 몰라서 못 헤어졌던 거고 너는 계속 나 미워했잖아. 미워하는 동안에는 아직 헤어진 게 아니야. 우리 이제 진짜 헤어지자라고 말한 태아의 대사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진한 공감을 샀습니다. 네티즌들은 전 연인과 현 연인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드라마가 준 가장 큰 결론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둘이 있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런 댓글에 공감표가 수백 개가 달렸어요. 또 마지막 회에 한여름이 한 대사가 있는데 너랑 있을 때 가장 나다워가 큰 공감을 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있을 때 가장 나 자신다워지는 사람을 찾아서 열심히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모 라디오 두 번째 코너명은 우프니까 사랑이다. 네, 우픈 사랑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 방송 위에서 두 분의 게스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좀 놀아본 칼럼니스트 박훈희님, 슈어 피처 에디터 김용현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박훈희 작가님은 10년 넘게 패션지 피처 에디터로 일하셨고 현재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 중이신데요. 개인적으로 한 영화제에 좀 놀아본 언니라는 직함으로 섹스 칼럼을 연재하신 걸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지극히 사적인 남녀 섹스 심리를 다룬 책 어땠어? 좋았어?를 내셨고요. 어땠어? 어땠어? 좋았어?를 내셨고요. 책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독자들을 위한 책인지. 네, 이게 일요신문에 연재했던 섹스 칼럼을 묶어서 낸 책인데요. 원래 타이틀 제목이 니들이 여자를 알아?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들을 하는 남자들을 위한 칼럼이었어요. 근데 이제 책이 나오면서 이런 오해하는 남자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여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홍보가 좀 됐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남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사실은. 제목을 보고 좀 뜨끔해하는 남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김용현 기자님 어떠신가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고 말씀하신 대로 남자들이 읽어도 좋은 충분히 전략적인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만 전략을 세워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게 아니고 침대에서도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감명 깊게 읽으면서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목소리 좋은 남자분에 대해서 이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용현 기자님한테 어떻게 소개를 좀 드릴지 여쭤보니까 방앗간집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방앗간집 아들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방앗간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하신 거죠? 그냥 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방앗간에서 만든 떡이라는 게 또 남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죠? 네, 섹스를 떡이라고도 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재밌게 웃겨보자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그 방음벽을 만드세요. 그런 그 방음벽도 좀 야하네요. 네. 침대에 은밀한 사생활을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김용현 기자님 아버님 직업 잘 들었고요. 네. 네. 어쨌든 두 분 모시고 이제 두 번째 코너 우프니까 사랑이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들 우프니까 사랑이다. 코스모 독자들의 우픈 연애 굴욕당 흑역사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 드리면 게스트 두 분이 우픈지 안 우픈지 판단해 주시는 건데 저희는 별점 말고 왕점을 매기게 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우픈 정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우픈지를 왕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 우픈 상황에서 나오는 음악 아시죠? BGM. 왕. 그래서 왕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왕왕왕 막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그걸 왕점을 라이브로 하셔야 돼요. 직접, 하셔야 돼요. 네네. 연습 그게 한번 해볼까요? 맛이에요. 그게 맛이에요. 김희영 기자님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제가 지금 감기가 실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계는 저희 팀의 이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어시스턴트 박지연 양이 도와주실 거고요. 이제 코스모 페이스북 통해서 사연을 모은 결과 정말 많은 사연들이 이제 편집부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프다기보다는 이거는 고소를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슬픈 사연들이 좀 많아서 그중에서 좀 너무 분위기를 다운시키지 않는 본인은 슬프지만 남들에게 웃긴 사연들이 좀 엄선해서 4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동정을 산 에피소드 당첨자분께는 소정의 기념품과 게스트분들이 선정한 힐링 노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광중구에 사시는 26세 사회초년생 도자가 보낸 사연인데요.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명을 요청했습니다. 제목은 님도 보고 빵도 먹고. 전 남자친구와 1년 반 정도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정말 모든 걸 맞춰주는 헌신적인 남자였죠. 저희 집과 그의 집은 서울의 끝과 끝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집까지 데려다줬고 사람 많은 번화가를 싫어하는 저를 위해 기꺼이 저희 동네까지 와줬어요. 어느 순간부터 데이트 코스는 늘 저희 동네였고 그러다 보니 남친도 저희 동네 맛집을 꿰뚫게 되었답니다. 그중 저희가 단연 좋아하는 맛집은 한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이곳에 진한 초코 케이크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 정도였죠. 단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그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그곳은 저희의 디저트 단골집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이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 제게 이별을 구했어요. 전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른다나요? 제가 더 잘하겠다며 매달렸지만 그는 정말 매정하게 뿌리쳤어요. 그렇게 우린 헤어졌고 전 그를 그리워하며 청승맞게 베이커리 카페에 앉아있는 날이 많았어요. 한 번쯤은 내 생각을 하며 그곳에 들르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습관적으로 그곳에 들렀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딱 벌어진 어깨에 특유의 곱슬머리, 평소 옷 입는 스타일까지 딱 전 남친이었어요. 전 그의 어깨를 치며 뿅뿅아! 라고 불렀어요. 돌아보는 그 남자는 역시 전 남친이 맞았고요. 정말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건가요? 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지려던 찰나 어디선가 불청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야, 다 골랐어? 네, 맞아요. 그는 저랑 헤어지자마자 새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저와의 아지트였던 그 카페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왔던 거죠. 그를 기다린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건 둘째치고 굳이 그 먼 동네에 있는 베이커리까지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전남친에게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었답니다. 왕왕왕왕. 전 남자친구가 굉장한 미식가였나 본데요. 서울의 끝과 끝인데 새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갈 정도로 그렇게 빵이 먹고 싶었을까요? 두 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잘 된 거 아닌가요, 사실? 아니 그 덕분에 그 남자를 잊을 수 있었으니까. 정을 확실히 떼는 걸로. 네, 그 참 한심하고 못난 남자잖아요. 그렇죠. 어디 빵집에 없어서 전 여자친구랑 그렇게 얼마나 같이 맛있길래. 갔던.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반대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새 여자친구가 그 동네 살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맛집.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떤 남자든 여자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새로운 연애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다들 있잖아요. 어떻게든 좀 나 잘 봤으면 살고 좋겠고. 있어.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새 여자친구가 그 동네에 또 살지 않았을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적은 없네요. 우연이라 하기. 네. 이런 각본은 어떨까요? 그녀를 기다리면서 빵집에서 기다리다가 둘이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새 여자친구한테 옮겨 타고 헤어지고. 그럴 확률도. 빵집장.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 시트콤 같은. 아니 근데 이 영화. 사연 자체가 굉장히 솔직히 뭐 드라마 각본처럼 실제로 있는 일일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자기적인 느낌은 들어요, 솔직히. 아주 흔치 않은 일인 것 어깨로 같아요. 툭 치면 뒤에서 뿅뿅아. 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는 저쪽에 있어. 전혀 못 봤어. 갑자기 나타나. 그런데 사실 뭐 꼭 그 집 앞에 단골집이라기보다는 어떤 단골집이 있고 거기에 양쪽이 다 정들어서 만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피하게 되게 입맛이 이미 거기에 되게 길들여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베이커리 있잖아요. 에이, 행복한 초콜릿 도넛이잖아요. 아, 네. 저는 여기 어딘지 진짜 알고 싶어요. 가보면 가장 맛있는 메뉴는 뭐고 이런 거 알고 싶어요. 진한 초코 케이크. 아메리카노 같이 먹으면서. 네네네. 그러면 왕점 매겨주셔야죠. 박훈희 작가님. 저는 정말 너무 자기적인가요? 뭐 별로 네. 그냥 그렇게 웃기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김용인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왕. 괜찮았나요? 연습 안 했는데. 그냥 그런. 그러면 두 분의 왕점 합산 점수는 왕왕 2점밖에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에피소드 가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안산에 사시는 25세 회사원인 독자가 보냈습니다. 역시나 가명을 요구하셨고요. 제목은 다중이와의 정동진 여행.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20살, 정말 풋풋할 때 일입니다. 당시 사귀던 4살 연상의 오빠랑 2달 만에 떠난 여행. 지금에야 남녀 둘이 1박 2일 여행 가면 당연히 관계를 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 정말 순진했습니다. 경험도 없었고요. 그땐 정말 말 그대로 여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정동진 여행을 갔던 저. 문제는 저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밤이 되자 그 오빠는 제게 다가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락해줘서 고마워. 그 남자 아니야? 맙소사. 그 오빠는 당연히 제가 그걸 오케이를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황한 전 왜 이래 하면서 피했지만 이미 달아오른 남자의 집념이란 참 대단했습니다. 자꾸 제 쪽으로 다가와서 만지는 그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웃는 절 보더니 오빠 미안하다면서 달래줬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는 절 위해서 성욕을 참은 좋은 남자친구로 기억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잘 달래주던 그 오빠는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퍽퍽 소리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 제발 섹스 생각 좀 없어져라. 진짜 오늘은 아니야. 이러면서요. 그렇게 자학을 하면 제가 미안해서라도 응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제가 별 반응이 없자 자신의 머리를 수없이 때리던 그 오빠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정동진까지 온 거 한 번만 하자. 응? 이러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남자 정말 섹스에 미친놈 같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믿고 거기까지 따라간 저도 미친 영혼이다 싶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강제로 덮치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는 침대에서 자고 그 오빠는 바닥에서 잤거든요. 어쨌든 서울에 오자마자 그 오빠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핸드폰 번호도 싹 바꿔버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 인생 최악의 남자입니다. 왕왕왕왕. 어떠신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별점 먼저 매기자면 네. 왕왕왕 정도 될 것 같아요. 고민은 됐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오빠에 대한 뭐 이렇게 분노나 실망감 이런 거보다 스스로가 되게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왜 안 해야 하는가? 일단 안 된다고 거부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좋아해서 정동진까지 갔는데 왜 나는 이 섹스를 거부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여자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남자가 늑대 같은 놈이고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가서 한다고 하느냐. 그쵸, 저는 그쵸. 남자가 오히려 불쌍하고요. 불쌍하긴 해요. 네. 네, 저 같으면은 이 여자가 헤어지자고 말 안 했어도 이 남자라면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남자는 진짜 불쌍한 게 여행 가면서 가방에 콘돔도 찡겼을 거고 혹시 모르니까. 네. 1박 2일 보여주려고. 여행인데. 정동진. 네. 정동진 코스 되게 클리셰 같죠? 남녀 사이에. 아니 근데 저는 여자친구 섬 아니면 정동진 한 번도 아닌가요? 가본 적이 없어요. 정동진 가면 어떤 마법이 일어나나요? 왠지 그 소남 한번 보고 그 다음날 일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출을 보려면 밤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빨리 일찍 일어나고. 상징적인 거죠. 아, 네. 밤을 같이 보내고
5시쯤 일주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밤을 새야겠네요. 밤새 열심히. 네. 그래서 뭐 저는 이 남자의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 영화 예전에 영화 연애의 목적에 보면 10초만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5초만이었나요? 5초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예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성욕이라는 게 제어하기 힘든 부분에 있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자칫 다중이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고민을 하는 거는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사실이니까 네, 이 남자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자분에게 왜 그러셨는지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이해를 하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애걸복걸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그럼요. 결과는 저는 예 이렇게 끝났는지 너무해 말하고 독하다 저 여자. 네, 저는 환호성을 질렀고요. 네, 다행히. 네. 그러면 이 남자분께 좀 이렇게 다중이처럼 이러진 좀, 않고 네. 저는 안 해? 알겠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요. 그냥. 덕티에. 네,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 피우는 잠깐의 시간 동안 여자분은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에 대부분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네. 박후희 작가님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밖에 나가서 담배를 저는 피는. 똑같은 경우를 겪었어요. 저희 첫 남자친구와. 네네. 저는 부산이었어요. 2박 3일 여행이었고요. 기네요. 네. 첫날부터 똑같은. 근데 저도 그때 이 여자분하고 똑같았어요, 사실은. 거절을 계속하는데 제 스스로 거절 이유를 잘 모르겠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근데 그 눈물을 봤을 때 그 남자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해서 그쵸. 같이 밤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여자가 눈물을 흘리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남자가 접어주는 남자는 여자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거든요, 사실. 이 남자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남자구나. 김여희 기자가 뭐가 됩니까? 그냥 밖에 나갔던 거 죽는 걸 위장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네네.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이 계속 죽은다고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2박 3일에서 그 남자분은 굉장히 잘 참아주셨고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죠, 사실. 너무너무 좋은 남자로. 네네. 네. 네. 제가 아는 친구 커플은 한 번 친구가 울었더니 그게 한 연애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에피소드인데 5년을 결국 관계없이 끝나는 걸로. 여자분이 먼저 울었더니. 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저희가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그때는 겁이 나서 울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열렸는데 남자애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복수인가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도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안 돼. 이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죠. 그 당사자들은. 네. 그래서 지금은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죠. 못하고 못하고. 5년 동안 못하고. 네네네. 네. 근데 참 그때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왜 안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데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냥 겁이 나니까 뭐 이런 정도인 건데 사실 그것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스스로 납득시켜야 남자친구도 납득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억지로 하는 섹스는 항상 좋진 않았어요. 섹스의 과정이나 네네. 중간이나 결과나 네네. 모든 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섹스만이 아니라 연애에 있어서도. 네,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 담배를 피시니까. 그래요. 마지막은 여자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그 영화 윌리 스미스의 영화 무슨 데이트 무비 있었어요. 거기서 거. 네. 예. 8까지만 다가가고 멈춰 서라. 나머지 2는 여자가 다가와서 말무리를 짓도록. 그건 되게 중요한 법칙인 것 같아요. 들으셨죠?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뭐. 담배를 피면서 2초를 기다리는. 너무 전략을 세워서 하는 남자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김영 기자님 왕점. 저는 왕. 네, 2개. 다들 약간 왕점수가 박하신데요? 아니, 그냥 전 이 남자분 너무 씁쓸하네요. 남자분의 그때 그 당시의 심정. 네. 1박 2일 가려고 정동진에 돈도 썼을 거고. 돈과 24 콘돔에 살의 대해서 나이로. 지금 굉장히 역설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전 준비에 대해서 네. 이 남자에게 굉장히 소주 한 잔 사주고 싶으신가 봐요. 네네네네.
이 팟캐스트 들으신다면 저희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네. 정동진 횟집에서 네. 콘돔을 노량진 이런 데 하나요? 있겠죠. 네, 콘돔 드릴게요. 책상 서랍에 있어요. 네. 즐겨 쓰시는 콘돔은 저는 가장 좋아하는 콘돔은 사가미. 그 초박형을 자랑하는 네. 사가미를 가장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고요. 네네. 그래서 그 0.03 0.03이 세계 신기록인가요? 아니 그거보다 더 얇은 게 있나요? 라텍스로는 가장 얇은 콘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사가미 그 초박형 0.02mm인데 폴리에틸렌 뭐 이런 약간 화학 소재. 네. 냄새 나는. 냄새는 안 나요. 네. 네. 주변에 제가 몇 번 선물한 적이 있는데 다들 만족하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갈게요. 제목은 내 전 남친의 현 여친도 좋아? 요즘 SNS 때문에 연애 애로사항 있으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페이스북 때문에 굴욕을 경험한 27세 독자의 사연입니다. 반년을 짝사랑하고 1년을 사귄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나? 믿을 수 없는 말에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그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 혼자 미련에 청승을 떨며 울고 있는데 얼마 안 지나서 그 남자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친구는 둘이 그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부어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남자의 페이스북이며 인스타그램, 그 남자의 여자친구까지 타고 가서 근황을 몰래 훔쳐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예쁜 여자길래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한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친구랑 같이 확인하고 나서는 예쁘긴 예쁘다. 그래봤자 성게다. 열띤 백분토론도 벌였죠. 참 이상한 건 그 둘이 찍어 올린 사진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습관적으로 그 남자 페이스북에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전히 여자친구랑 사이가 좋은지, 혹시 싸우지는 않았을지 지켜보기 위해서요. 그렇게 매일 페북을 염탐하던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카톡 메시지함에 그 사람 이름이 뜨는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된 건 아닌지 다시 확인해봐도 분명 그 사람 이름이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에게 야, 이거 뿅뿅뿅한테 카톡 온 거 맞지?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얼른 카톡창을 열었죠. 그런데 헐,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 하나 없이 딸랑 온 그의 메시지는 너 페이스북 좋아요 눌렀더라? 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내가 페이스북 염탐하는 걸 알았나?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게 됐냐고. 태어난 척 무슨 소리야? 난 너 페이스북에 들어간 적도 없어 라고 했지만 그의 다음 카톡은 제 염탐질에 쐐기를 박아줬어요. 제가 좋아요 누른 사진을 캡처 떠서 보내주더군요. 매일 밤마다 보면서 전 남자친구를 보면서 눈물 짓고 그의 현 여자친구를 보며 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좋아요를 눌렀던 거죠. 물론 전 그걸 인식조차 못했고요. 왠지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린 것 마냥 얼굴이 화끈거려 뭐라 변명할 거리도 찾을 수 없었어요. 바로 페북에 들어가 좋아요를 취소하고 제 계정을 비활성화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는 나도 모르게 눌렀나봐 미안이라는 카톡과 함께 대화창을 없애버렸고요. 그때 이후로 그 남자 페이스북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요. 미련이 남아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광고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이불킥을 100만 번 하게 돼요. 왕왕왕왕.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에피소드로 받긴 했는데 이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해서 요새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라도 한 번쯤. 그렇죠. 네. 예전에 역시. 싸이월드 때부터 이런 잔혹사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싸이월드에 몇 번째 방문자한테 선물 주고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그렇지 않았나요? 예, 네, 그런 얘기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이런 폐해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도 있으신가요, 두 분들? 너무 있죠. 전 페이스북은 아니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걸리나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2번 누르면 좋아요가 뜨잖아요. 근데 넘기다가 아. 잘못돼서 이게 엄지가 2번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민망하죠. 누구의 인스타였는데요? 전 여친. 아니 전 여친은 아니고 그냥 썸녀. 아. 썸녀인데 접어야 밀당을 하고 하는, 있었는데.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의미 없는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고 냉큼 다시 그걸 또 껐는데 네. 네,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여자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된 이야기네요. 인스타그램이면.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속상하네요.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니? 아니 이렇게 좀 발달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낭만도 좀 덜해지고 그렇지 않나요, 작가님? 네. 근데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은 그냥 누구나 다 매한가지의 마음이니까 그게 연애를 끝내는데 이제 방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미련을 더 갖게 되고 걔는 뭐 하고 있나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지금 옛날 남자친구의 지금 여자친구한테 관심이 되게 많죠.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은 지금 여자친구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어떤 여자 근데 사귀지? 진짜 이쁜가? 남자들이 궁금해요. 남자들도 진짜 많이 와서 보나요? 그럼요. 여자들은 거의 100%라고 봐요, 저는. 많이 봐요. 네. 너무 전 간단하다. 여자친구의 네. 현재 남자친구의 그런 것도 아니요. 살펴요? 그냥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 정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저랑 좀 그녀의 다른 거. 새로운 남자까지 쫓아가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주변에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네. 타고 가진 그렇게까지 않아요? 타고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 네.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연애를 하나 물론 한 번쯤은 들어가 보겠지만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친구들이랑 이 자식 뭐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UV 노래 들으면 쿠라지 모토 미안해 들으면 거기서 네. 새 남자친구가 핸드폰 바꿔줬다는 그거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자들이 별로 지금 남자친구한테 별 관심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사연처럼 이쁘네 안 이쁘네 키가 작네 성계네 뭐 가슴이 어떻네 이런 얘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여자들은 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 자리를 네, 지키고 계세요. 자리를 1부에서 함께 하신 최동민 캐스터님께서 자리를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한 얘기 들고 싶으시다고. 네. 아, 저도 싸이월드 하다가, 예전에 싸이월드 하다가 많이 들켰었죠. 예. 그래서 이제 SNS 안 합니다. 네. 결혼과 동시에. 그렇죠. 다 폐쇄. 아니 근데 이 사연 속의 남자도 되게 짓궂은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굳이. 그냥 굳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웃기고. 재밌잖아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근데 재밌잖아요. 이제 진짜. 자기가 제가 찾잖아요. 여자였다면 저는 좋아 보여서 이렇게 답했을 것 아, 같아요. 쿨한 척. 세게. 네, 나 뭐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발 빼지 그러네. 않고 아, 오히려 쿨하게 좋아 보여서 역시 좀 놀아본 언니. 네. 아니, 좀 신기한 게 아니, 자기가 찾잖아요, 그 남자를. 여자를.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짓궂게 그렇게까지 캡처를 해서. 일단 자기가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관계에서? 네. 네. 이 남자는 100%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거예요. 너 아직도 됐다. 나 못 잊었냐? 그렇죠. 이렇게? 네. 재수없어. 그러면 왕점 매길까요? 네. 김영 기자님. 저는 왕왕왕왕. 많은데요? 네. 진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남 같지 않아서 혹시 이 사연 아닙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 네, 박훈희 작가님은 저는 왕왕왕왕왕. 오. 정말 누구나 한 번쯤 있었던 되게 가슴 아픈 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공감 지수가 생각보다 높네요. 요즘에 그거를 반영해서 그런가 봐요. 역시 정동진보다는 페이스북인가요? 그렇죠. 네. 요즘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애를 많이 한다고 네. 그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연애를 하는 건데?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서 네.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어떤 노트에 메시지를 적은 걸 캡처를 해서 네. 그거를 인스타그램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남 얘기처럼 하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제 인스타그램 공개를 해야겠네요. 네. 좀 놀아보신, 예전에 놀으셨다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박huy 작가님은 네. 요즘에 이런 SNS의 발달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클래식하게 연애를 하시는 편인가요? 연애는 클래식하게 하는데 그래도 염탐하죠. 몇 분이나 염탐하고 계시나요,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연 전부 들어봤는데요. 오늘 최고로 오픈 사연은 뭘로 나왔는지 짙게 확인해 볼까요? 지연 양? 세 번째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 제목이 뭐였죠? 금방이죠. 네, 전 남친의 현 여친도 좋아합니다. 우와, 네네네.
이 사연 당첨자분께 저희 코스모 편집팀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 거고요. 혹시 이 분께 추천해 주시고 싶은 힐링 노래,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틀어는 못 드리지만 이거 노래 찾아 들어보셔라 하는 거 있을까요? 그 약간 찌질한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찌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들었던 찌질한 러브송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뭔가요? 그 라이너스의 담요의 어느새라는 노래인데요. 네네. 네, 가사가 아주 주옥같이 찌질해서 네네네.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얼핏- 늦은 밤에 네네. 이렇게 들으면은 네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연애를 음. 했을까? 후회를 하시면서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가사라도 읊어주실 수 있나요? 가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 사랑 따위가 내 알 바 아니지. 이름 한자도 모르는 사람을 왜 그렇게도 그리워했는지 뭐 이런 그런 내용. 네. 감사합니다. 박훈희 작가님은 네. 네, 저는 구남친의 노래들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구남친 뭐 이제 알려지지 않은 가수인데 네네. 전 여친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네.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요. 구남친. 그렇죠. 네. 사실 나레이션이 있는 거는 그랬구나라는 곡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그래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약간 랩으로 엮어서 부른 노래인데 네. 너무 찌질해서 너무 웃기고 너무 슬퍼요. 그 이 개콘의 사연들과 그랬구나, 같은 것 그런 같아요. 거죠. 네. 어쨌거나 네, 보시면서. 네네네. 이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코너는 십자 문답쇼입니다. 독자들이 하고 싶은 말 100마디를 딱 10자로 축약한 질문에 게스트 두 분이 십자로 대답해 주시는 건데요. 모든 문답이 끝난 후에 가장 인상적이고 피가 되고 살이 드는 답변을 해주신 게스트분은 이 코너의 MVP로 선정하겠습니다. 물론 상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잠깐의 영광, 박수, 기분 좋음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속전속결로 스피드 퀴즈처럼 김혜미 기자가 읽어주세요. 쌍수한 거, 숨겨야 하는 거? 박훈희 작가님. 쌍수든 뭐든 예쁘면 장땡.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이거. 네. 다 알잖아요. 쌍꺼풀 수술 정도는 다 알아요. 네, 남자들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가요? 네. 더치페이 어떻게 요구해? 너 카드 뭐 써? 이걸로 계산. 웬만하면 커피는 네가 사. 연락 두절 남친 헤어질까? 연락 두절남 뭐하러 사겨? 헤어지기 전에 스마트폰. 여행 가면 꼭 섹스해야 돼? 안 해도 되지. 그래도 해봐. 여행의 목적, 연애의 목적. 첫 관계 맺고 풀 땐 뭐라고 해야 돼? 나 혼자 살아. 우리 집 갈래? 오.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 고백했다 차이면 어떻게 봐? 고백한 게 죄? 당당해줘봐. 그걸 왜 봐? 웬만하면 피해. 야동 보는 남친 왜 보는 거? 너는 안 보니? 얼른 시작해. 오. 안 봐요. 직접 하는 게 좋아. 오. 여친이 가슴 작으면 싫어? 남친이 거기 작으면 좋아? 오. 힘들다. 두 분이 지금 배틀. 네. A컵 좋아. 작은 게 좋아. 남친 부모님 점수 따려면? 부모님 생신 선물 사드려. 남친을 부모님의 공공의 적. 한자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람 피운 놈 결혼해도 돼? 연애는 오케이, 결혼은 NG. 결혼했다고 정신 차릴까? 네. 결혼했다고? 정신 차리고. 오. 역자 맞추는 거 정말 힘드네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십자가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십자에 집착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Y자가 섹시하죠? 그러면 자, 첫 번째 퀘스천과 이제 인서로 다시 이제 하나씩 읊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쌍수가 요새는 사실은 뭐 수술도 아니죠? 근데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기 어떠냐. 네, 쌍꺼풀 수술 정도는 뭐 자동차 살 때 들어있는 기본적인 옵션 같은 거라고 근데 말 생각을 안 해요. 해도 다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저도 잘 모르겠던데. 쌍꺼풀 수술은 다 티나지 않나요? 요새는 진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꼬매지 않은 이상 잘 모르겠던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웬만하면 다
그 뭐지 화장을 해도 네. 약간 좀 차이가 나죠. 눈을 감았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볼 기름 때. 끼는 게. 뭐 기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쁜 게 좋죠. 그럼요. 수술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가슴도. 네. 어디까지 괜찮나요? 성형 수술은? 그래서 그 한계를 두고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게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성괴도 여자들이 생각하는 성괴랑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좀 아하. 다른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그 성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지만 뭐 하루 이틀 노는 거는 성계여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정말 진짜 천연 그러니까 그대로에 있는 여자와 정말 잘 고친 여자. 저는 잘 고친 여자로 고를게요. 예쁜 여자. 어쩔 수 저 없네요. 궁금한 네.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가슴 수술을 한 거는 촉감적으로 티가 나나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주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면은 네, 만지면 티나더라고요. 어떻게요? 그 촉감 자체가 좀 약간 달라요. 되게 그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그 가슴이 이를테면 물풍선이라고 한다면 약간 그 수술을 한 가슴은 그 어렸을 때 던지던 오잼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나요. 그 찰흙 같은 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아, 그렇죠, 그렇죠. 작은 콩이 들어있는 주머니 있잖아요. 거예요? 근데 콩에 그런 질감이 남아 있는 건 아닌데, 네네. 말랑말랑함이 그럼- 좀 덜해요? 네, 부자연스러운 촉감이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발전해서 좀 부드럽다고 하던데. 근데 발전해도 그 인체의 신비는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럼 거. 두 번째 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네. 보는 게 중요한가요? 촉감이 중요한가요? 저는 모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네. 만지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도. 네네. 그 기본적으로 저는 큰 가슴을 싫어해요. 아까도 그 맞다. 아까도 뭐 8번 질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A컵 좋아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큰 가슴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이 중요한가요? 그럼요. 네. 그 며칠 전에 이제 사석에서 만났을 때 김용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그 남자가 돈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여자 작은 가슴을 좋아한대요. 그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친구가 먼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최근에 무슨 런던의 무슨 대학교, 그쵸, 영국의 무슨 네, 대학교에서 연구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연구 결과가 네. 많잖아요. 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작은 가슴을 좋아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네네. 저한테 너네 집 정말 부자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여피족들 보면 정말 마르고 그러니까 아무 가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노브레? 뭔가 이렇게 네. 길고 그쵸, 마른 그쵸, 느낌? 그쵸. 네. 지적인 네. 느낌이 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도 그 연구 결과를 듣고 생각난 되게 부자인 오빠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은 가슴을 손 하나에 딱 네. 들어오는. 그래서 아 그게 정말 설득력 있는 근데 결과인가? 남자 손 하나에 들어오려면 A컵 넘어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 손이 얼마나 큰데요? 아. 남자 손에 들어올 정도는 네. B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가요? 제가 너무 간과했네요. 그 점을. 네. 그분 손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야오밍 막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 더치페이는 사실 짧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좀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히나 우리나라 여자들은 아직까지 남자들이 더 내는 게 아니면 많이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보통 7대3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여자 7? 여자가 3. 네. 여자는 3, 남자가 7 정도로 부담하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또 6대4, 5대5 말은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7대3을 생각하는 것 같고 네네. 횟수보다는 횟수인 것 같아요. 네가 한 번, 내가 한 번.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좀 더 우리나라는. 많은 네. 거는 남자가 쓰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정도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는 꼭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적어도 모텔 빈 남자가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요즘은 남자가 모텔비 내는 거 되게 꺼려해요. 사회가 약간 좀 아, 흉흉하다 보니까 남자가 아. 모텔비를 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네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모텔비를 내면 만약에 네네네.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성추행이나 뭐로 고소를 했을 때 네네. 모텔비를 낸 것만큼 확실한 의사 표현이 어디 있냐. 아 네. 이제 또 굉장히 법적으로 들어가네요.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원나잇이나 음. 그런 걸 즐기는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모텔비는 여자가 계산을 하게끔 유도한다고 네.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그 대답해 주신 것들 중에서 좀 인상적인 걸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그 여행 가면 꼭 섹스해야 해. 두 분 어떻게 대답해 주셨죠? 저는 안 해도 되지. 그래도 해봐.
김용 기자님. 여행의 목적, 연애의 목적.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재밌네요. 열심히 준비해온 티가 나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네요. 아니, 여행을 그러려고 가시는 거죠? 자연 그렇죠. 경관은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 공간 좋죠. 자연 경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창문 활짝 열고. 근데 신혼부부들도 그 여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네. 친구들 낯선 약간, 침대 위에서 훨씬 더 그렇군요. 엉망이 된 침대 시트 제가 빨 필요 없잖아요. 그렇- 우리 집도 아닌데? 왜 엉망이 되죠?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과장하죠? 그러니까 집이나 이런 익숙한 공간이 일상인데 나가면 그렇죠. 네 이벤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첫 관계 맺고 풀 땐 뭐라 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 말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까 그 여자분이 오해하신 거예요. 이 그런가요? 여자분은 준비가 안 됐는데 네. 남자가 아무 말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말없이 말없이 담배 피는 거죠? 키스를 합니다. 근데 허락받는 거 싫잖아요, 사실. 그쵸. 여자도. 오늘 한번 뭐 어떻게 대답해요, 그거? 뭐 이거 나 하고 싶어. 말로 해보신 적 있어요, 제안을? 있죠. 네,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나요? 오늘 함께 하자. 아니요, 하자. 저는 그렇게 음. 약간 그런 서정적인 분위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격이 네. 네, 그냥 압류. 나 기억이 오늘- 나시나요? 나 오늘 너랑 자고 싶어. 뭐 이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데서 좀 더 저는 그렇게 분위기를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하지 약간 네네. 좀 직설적이어도 되는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네네. 네,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냥 세련되다고 느꼈던 제안 중에 하나는 제3의 장소로 갈까? 이거였어요. 네. 신선한데요. 네. 그래서 그 네. 답변에 오케이 하셨나요, 작가님? 아니 그때는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오케이는 안 했는데 참 얘 좀 아는구나, 좀 세련됐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제3의 장소. 네. 제3의 장소. 네. 신선한데요. 집에 팻말 하나 달아내야겠네요. 어디선가 쓸 것 같은데. 제3의 장소로 팻말 하나 달아내겠습니다. 한 달 안에 쓴다고 봅니다. 네. 김현 기자님. 제3의 장소. 까먹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고백했다 차임 어떻게 봐? 그걸 왜 봐? 웬만하면 피해. 저는 고백한 게 죄, 당당해져봐. 반대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껄끄러운 상황에서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안 보고 피하고. 그게 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박훈희 작가님 좀 관계를 좀 쿨하게 맺으시는 편이에요? 뭐. 고백해서 별로 껄끄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말이 나오기는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 말 한 다음에도 뭐 계속 보고 저는 이제 좀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지만 헤어진 남자친구들도 보거든요. 네네네. 그냥 뭐 한 20명 되시나요? 아닙니다. 근데 연락하시는 X가.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연인 관계가 끝나도 그 인간적인 면은 그대로 되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관계에서 딱 끊어내고 이런 거는 근데 끊어내는 사람도 있긴 하죠. 네네네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네네네. 네. 저는 좋게 끝난 여자친구도 안 봐요. 네. 그럴 수 연락 있어요. 와도 네네. 안 받고 피하고. 너 왜 이러니?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네. 굳이 뭐 네네. 사실 가끔 가는 클럽이 있는데 굉장히 조그마한 공간이어서 이제 저랑 무슨 관계가 있었던 친구들도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서도 저도 피하고 그녀도 피하고 서로 부담 없이 즐겁게 놀고 네 그렇게 저는 지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좁은 클럽에 굳이 가가지고 피해 다니시는 건가요? 빵집이네요. 집에서 가까워, 전 집에서 가까워요. 왜 그러시는? 수원에서 온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걸어서 10분. 그러면 야동 보는 남친 왜 보는 거? 안 봐요. 직접 하는 게 좋아. 근데 저 진짜 안 보거든요. 야동.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젠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빨간 마우라? 우와. 네, 진짜 진짜 안 안 보시는구나. 봅니다.
포르노 뭐 AV 뭐 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몇 초 이렇게는 봐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있으니까 야 이거 한번 봐볼래? 네네. 근데 걔네들은 꼭 특징이 뭐냐면은 봐볼래? 그거 틀어놓고서는 빨리 넘기도 넘겨버리더라고요. 나는 한참 재밌으려고 하는데. 네네네. 네. 그리고 굳이 그걸 봐서 어떤 흥분을 느낀다기보다는 네네. 하는 게 좋잖아요. 누가 보면 되게 자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가요? 그렇네요. 방앗간집 아들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정기적으로 봐요. 어떤 요즘은- 거 보시나요? 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있는 거 중에 봐요. 다운로드 뭐 그런 리스트에 있는 거 중에 아, 뭐 좀 인상적인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전 되게 아. 보고 싶은 밤이 있는데 네.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잘 알고 있을 건데. 아 남편 잘 모르겠다고. 근데 아, 네. 네. 옛날에 남자들 보면은 그 여배우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검색어가 네네. 여배우로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얘 거는 괜찮아. 이렇게 자기 취향이 있는 거니까. 네네. 사실 그 야동이라는 게 음. 보면서 자기의 취향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아. 이거를 뭘 이렇게 네. 설명해서가 아니고 이거저거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왠지 작가님 남자 배우도 굉장히 그 취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나라 선호하는 이런 거 남자 있으신가요? 배우. 근데 남자 배우라기보다는요, 이 감독이, 아.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 나오지도 않고 그걸 찾아볼 수도 없지만, 감독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남성 위주로 편집을 해놓은 감독이 있고, 네네. 여자가 보기에 이렇게 좋게 아. 편집을 해놓은 감독이 있고, 아, 근데 그쵸, 남성 그쵸. 위주의 감독은 좀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음. 너무 여자의 시선이 네. 무시하고. 네. 그리고 너무 국소부, 예전에 남자친구가 야한 거 볼래? 해서, 네. 이랬더니, 정말 국소부위만 계속해서 그거는 정말 네. 네, 아. 싫은 것 같아요. 그걸 야하다고 보여주는 그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죠, 사실. 지금 김영 기자님 하신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아 네. 이거는 여친 가슴은 아까 뭐 그 정도 이야기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가슴 작다고 너무 여자분들이 컴플렉스,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큰 가슴을 좋아하는 남자들만큼이나 작은 가슴을 좋아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빵 터지시는지 이유를 아니, 알고 아니, 갑자기 싶어요. 작은 아니, 저- 가슴 아니, 힘내라고 하는데 절 보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멘트와 상관없이 김혜미 기자 너무 조용해서 쳐다봤는데 네. 너무 타이밍이 적절하게 그 사실 공교롭네요. 그 제가 일하고 있는 슈어에서 지난달, 지지난달에 가슴에 대한 리서치를 좀 한 게 있는데 사실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B컵과 C컵이에요. 80% 정도의 남자들이 B컵과 C컵을 좋아하고 약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0%의 남자들이 75B라는 사이즈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수치였어요. 통은 작은데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남자들이 B와 C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은 못지않게 A컵에 대한 선호도 적지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수요층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막상 시작하면 가슴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물으니까 큰 게 좋은 그쵸.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작다고 싫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75A, 75A. 네. 알겠습니다. 75도 60인가요? 80A. 취향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십자 답변에 대해서 점수는 김혜미 기자랑 그 박지연 양 두 분이 매겨줬으면 좋겠는데 가장 인상적인 답변 뭐 있으셨나요? 8번. 8번? 8번 답변? 8번 답변에서 어떤 A컵이신가 거? 봐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연 양 혹시 저는 4번이요. 4번에 어느 작가님 대답하신? 김용현 기자님이 오. 여행의 오. 목적, 연애의 목적. 아, 맞아, 맞아. 즐겨하시는. 그러면 오늘의 MVP 김용현 기자님께 박수를.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러고 넘어가죠. 네. 진짜 이러고 넘어가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번째 코너는 섹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스모 독자를 위한 코너. 코스모가 아니면 누가 이런 코너를 하겠습니까? 침대 위에서, 아니 침대 밖에서라도 그것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답해드립니다. 박훈희 작가님과 김효연 기자님, 독자들의 질문을 미리 한번 살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사실 그 슈어에서 이런 섹스 칼럼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뭐 확실히 여자들은 어떤 코스모든 슈어든 그 남녀노소 상관없이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이 확실히 남자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항상 그 여자들이 연애나 남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무식한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네. 하지만 뭐 다른 질문들 이렇게 보면은 네네. 너무 남자들이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고 계신 게 아닌가. 같은 인격체로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무식하니까. 네. 박훈 작가님 어떠세요? 되게 정말 뭐 책에도 쓰셨지만 정말 실전으로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으실 거잖아요. 뭐 사석에서든 네. 이런 질문도 네, 볼 네. 때마다 어떠신가요? 근데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저도 20, 30대에 이런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또 똑같이 고민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고 그쵸, 뭐 그쵸.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뭐 실전으로 이런 게 다 제가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독자들처럼. 네네. 아 이건 뭘까? 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못 느낄까? 이게 내 문제인가 걔 문제인가? 뭐 이런 너무나 많은 고민들. 네네. 예. 그리고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알게 됐고 이제 네네네.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리서치죠. 제가 혼자서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독자들의 질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김혜미 기자가 읽어주실까요? 여자들은 남자랑 할 때 속옷을 짝짝이로 입은 건 아닐까 엄청 걱정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남자들이 섹스할 때 신경 쓰는 건 뭔가요? 자기 자신이죠. 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잘했나. 여자를 안 보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여자 일단은 첫 번째는 네. 뭐 속옷? 여자분이 짝짝이? 궁금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비주얼상 네. 자기의 속옷이 위아래가 색깔이 다른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옷을 못 벗겠는데 남자는 그때 뭘 보고 있을까? 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속옷을 보기는 봐요. 짝짝이로 입었네? 인식은 하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 네. 배가 나왔네 뭐 이런 거. 아니요. 배 몸매. 오죽 뭐 그런 거겠죠. 뭐 가슴은 뭐 A컵 정도 되겠다. B컵이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은 속옷을 짝짝이로 입건 말건 남자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나 짝짝이 싫어. 나갈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속옷 취향 영 아닌데? 뭐 이런 거. 네. 그러진 않습니다.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참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남자들 100%고요. 네, 그리고 남자들이 섹스할 때 신경 쓰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오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그날을 만족할 수 있을까? 네. 아 맞아요. 아니요, 근데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이 항상 불만 갖는 거 있잖아요. 네. 왜 남자들이 좋냐라고 물어본다는 거. 항상 그걸 가지고 어땠어? 불만을 좋았어? 갖잖아요. 네, 어땠어? 좋았어. 네,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거 행위 자체가 남자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잘했는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섹스를 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도 거의 뭐 비슷한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눈치 보다가 잘 못하는 경우도 많대요. 맞아요. 여자를 만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에 너무 눈치를 보다가 계속 이 표정 밸런스를 살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즐겨야 되는데 너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네. 그런데 여자의 뭐 속옷은 짝짝이는 괜찮은데 더러운 여자 좀 깨는 게 아니면 있죠. 냄새 나는 여자 이런 건 싫은 거죠. 아직 냄새는 좀. 겨드랑이 이런데. 뭐 막 키스를 하고 너무 막 몰입하고 있는데 그 저녁에 사실 술 마시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쵸. 고춧가루가 큰 게 끼어가지고 너무 뚝 떨어졌대요. 그냥 성욕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홍어 좋아하고 이런 여자들. 아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느낌 있어. 그러니까 뭐 데오도란트가 필요한 거죠. 네. 발냄새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책에도 뭐 쓰곤 했는데 속옷은 보는 게 아니라 벗기는 거다. 명언인데요. 남자들이 보고 싶은 건 속옷이 아니에요. 알몸. 그렇죠. 그 영화 뭐였죠? 그 시간 되돌려서 가는 거? 아버지가 계속 벤자민 시간 버튼의 아니 시간. 아니 그거 이제 About 영국 About 어바웃 Time. 타임 거기서 보면 아하. 아푸크를 보고 정말 남자가 정말 놀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귀여운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괜찮겠다. 남자한테 좀 신선한 느낌이 들겠다. 아푸크 벗겨보셨나요? 그럼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뒤에 손을 딱 넣었는데 매끈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뭐 영화든 드라마든 뭘 통해서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 앞인가 보다. 앞으로 손을 옮겨서 네네. 여자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벗기 가장 편한 속옷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브라가 이렇게 위로. 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스포츠. 난 내가 내 스포츠 브라를 벗기기도 힘들던데. 들고 그냥 팔 이렇게 딱 굳이 걸리고. 이렇게 벗긴다기보다 그냥 들고서는 네, 그쵸.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속옷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남자들이 흔히 가장 섹시하다고 느끼는 여자들의 복장이 네. 그 뭐 남자의 흰색 셔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물론 그거는 속옷을 입지 않았을 때 네네. 그만큼 속옷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속옷 칼럼을 최근에 이제 쓴 적이 있는데 속옷이 필요한 순간은 연애 초기보다는 연애가 계속되고 권태기가 됐을 때 그쵸. 뭐 가터벨트 이런 거 선물하는 남자도 있잖아요. 그쵸. 그 국내에는 사실 그런 야한 속옷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파리나 이런 데 백화점에 가보면 정말 여자가 봐도 어머 저건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야하다. 이런 속옷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눈으로 자극이 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마다할 남자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저는 한 번 그 뉴욕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비스티에 이런 거 검은색 레이스 이런 거를 좀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딱 봤을 때 이거 진짜 비장해 한번 꺼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입었을 때 제 느낌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약간 여자들은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잖아요. 거울 앞에 괜히 섰어. 그냥 맞아, 바로 맞아. 짠 섰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잖아요. 남자들은 의외로 그 굉장히 그 기본 스타일의 속옷을 좋아해요. 검정색의 매끈한 그런 막 장식 많이 없고 없는 거. 앙 선생님 스타일의 그런 안 속옷 됩니다. 말고. 네. 오히려 남자들이 맞아요. 그 여자를 오해할 수 있는 소재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화려한 티팬티 이런 거. 네네 그렇죠. 그렇죠. 연애 초기보다 연애가 이제 좀 진행이 됐을 때 검은 시스루의 기본 디자인은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그런 좋네.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 아메리칸 어페럴을 많이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냥 이렇게 시스루만 있고 끝에 라인만 있는 그것도 참. 아주 좋아요. 아무나 못 입지 않아요? 그런 속옷은? 그건 굉장히 마른 네. 사람이 입어야 돼요. 마르고 가슴 어느 정도 있고. 저를 왜 이렇게 째려보면서 말씀하세요? 입을 수도 있죠. 입고 소개팅 싶으면. 한번 그런 날 있으면 소개팅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갈게요. 남친이 잘 씻지 않아요. 섹스는 하고 싶은데 더러워서 할 때마다 영 찝찝하고 어떻게 하면 좋죠? 섹스할 때만이라도 잘 씻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너무 가엾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잘 안 씻고 근데 하고는 싶어하고. 뭐 제일 편한 건 뭐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목욕. 씻으면서. 네, 거품으로. 그 약간 욕실 섹스, 뭐 욕조 섹스에 대한 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딱히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욕조는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커야 돼요 욕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그렇죠. 네. 어디 멀리 가서 자쿠지에서 하지 않는 한 네. 좀 그냥 막 이렇게 삐걱삐걱 네. 서로 근데 절로 좀 소리도 가보고. 나고. 샤워를 같이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시켜주면서. 그냥 손으로 만졌을 때보다 거품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느낌이 말랑말랑한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뭐 생각해 보니까 거절이 최고의 처방 아니에요? 맞아요. 찝찝할 때는 안 하는. 그냥 안 하면 남자가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씻는. 달라요. 평소 10분 동안 샤워하는 남자도 이 상황에서는 2분 30초 만에
샤워를 끝내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의지를 네. 불태울 수 있게. 그럼요. 아, 역시 여러분 시키지도 언니는 않은- 조련하시는군요. 시키지도 않은 양치까지 하고 나올 거예요. 가글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해볼게요. 솔직히 남자친구와의 섹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전 못 느꼈는데 남자친구 혼자서 느끼고 끝내거든요. 그럴 땐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허무하게 섹스가 끝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섹스를 유도하는 방법 없을까요? 없을까요?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남자가 자진해서 좀 자진해서 해주면 좋을 텐데요. 몸이 예전 같잖아. 네, 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지금. 남자들이 정말 하고 그게 자진해요. 아 근데 그 네. 쏟아지는 졸음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있어요. TV를 같이 보다가 바로 자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은 오히려 잠이 깨지 않나요? 하고 나면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약간 말똥말똥. 운동하고 나면 몸이 깨서 한동안 잠을 못 상쾌한 자잖아요. 기분. 네, 그렇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 중요한 경기 앞두고 남자들은 절대 못하게 하고 여자들은 약간 장려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 뭐, 큰 야사처럼?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은 각 팀, 나라, 국가마다 음. 네, 뭐 남자 선수들 섹스 금지령 이런 근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그 허가한 나라가 더 좋지 않았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아,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게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뉴스는 아직 못 친 것 같아요. 어떤 그 자율성에서 나온 에너지일까요? 그러게요. 빨리 끝내고 뭔가. 아니면 그들 나라 자체가 되게 에너지가 좋은 게 그럴 수도 아니었을까. 네. 그러게요. 다시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질문에는 방법. 전 칭찬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아까 너무 좋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뭐 고생했다, 좋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 남자도 그의 알잖아요. 다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 알거든요. 네. 다시 한번 알아요. 전의를 불태울 수 있는. 고생했다고 해서 다시 해준 남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 오히려 여자가 뭔가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의를 불태우게.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럴까요? 어떻게 세우죠? 저는 선우 입장이라.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력적으로 안 될 때, 네. 그러면 꼭 삽입 섹스만이 답은 아닌 거라는 걸 좀 남자들이 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그 후에도 여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다양한데 그냥 끝나는 거죠. 그대로 끝내버리는 거죠. 안 되니까 이런 그런 변명하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남자들은 오르가즘을 사정으로 느끼고 나면은 그 뒤에 일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마에 뽀뽀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남자가 있나요? 네. 김영현 기자님 계십니다 여기. 마무리는 이마에 뽀뽀로.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마무리가 됐으면 남자는 마무리가 돼서 더 이상의 성욕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여자들은 그게 아니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 남자친구는 섹스할 때 그곳이 잘 안 섭니다. 본인 말로는 저를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움츠러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어리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는 걸까요? 남친 자신감을 찾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뇨기과. 네. 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섹스앤더시티에서 그런 에피소드 있었던 것 있었죠. 같아요. 네. 남편이 신체적으로 문제인 거냐, 네네네. 정신적으로 문제인 거냐 해서 거기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저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될 때는. 네네. 아마 이분은 사연을 보내실 때 그 남자가 본인이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그럼 내 잘못인가 이렇게 약간 자책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너무 압박스럽게 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뇨기과를 가서도 멀쩡하다
이랬을 때 이제 서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서로 것 손을 같아요. 맞잡고 네. 그곳에 이름을 붙여주고. 네, 일단은 검진을 받으면서 네네. 확신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참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병원을 좀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남자들의 약간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네. 내가 벌써부터 비뇨기과를 드나들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비뇨기과는 초등학교 때 네. 수술할 때만 갔다 온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하셨군요. 네. 빨리 하셨군요. 보통 그때 하지 않나요?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셨다는 거.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질문이 되게 기대가 되는 건데 제 남자친구는 오럴 섹스를 좋아하는데요. 전 그게 딱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싫다고 표현해도 모른 척 오럴 섹스를 해달라는 그 어쩌면 좋죠. 근데 이 비슷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뭐 남자친구가 육구 자세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좋은지 딱히 모르겠다. 그 자세를 즐기는 법이 있냐. 남자들은 왜 후배를 좋아하냐. 뭐 자기는 정상체위가 좋은데 왜 남자들은 다양한 정상체라는 체위. 말 쓰지 말까 봐요. 아, 네네. 정상체위라는 말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네. 네. 그럼 뭐라고 여성상위, 얘기해야 돼요? 여성상위 체위. 네. 여성상위? 여성상위가 아니지. 여성상위. 남성상위. 남성상위 체위. 남성상위. 죄송합니다. 아, 여성상위를 정상체위로 생각하면서 하셨나봐요. 아니에요. 페이보릿. 네, 제가 좋아해서요. 제가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좀 여자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아직은 모험심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약간 남자들이 그랬을 때 좀 이거를 정말 약간 못 이겨서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전 남자가 못 나서. 네? 남자가 못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동감. 네. 어떤 네. 면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 네. 그러니까 체위를 A라는 체위에서 B라는 체위로 바꾸는 것도 말을 해서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체위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남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자가 주도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런 체위에 대한 문제들은 남자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네. 갖고 싶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하자고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오럴 섹스는 또 네. 좀 다른 문제예요. 약간 다른 문제인 거. 네. 근데 왜 그 오럴 섹스 서로 잘 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왜 남자들 중엔 자기만 받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기적이네요. 그래서 그게 좀 표현 방식이 손으로 누르는 거보다 보니까 약간 기분이 상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로서? 그랬던 적은 없으셨나요? 그래서 육구자세나요? 네. 서로. 네. 뭐 약간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훈희 작가님. 네. 좀 예. 네. 뭐 오럴 섹스를 조금 약간 두려워하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약간 서로 즐길 근데 수 있는 저도 팁이랄지. 예.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오랄 섹스도 마찬가지고 뭐 육구도 마찬가지고 후베이도 마찬가지고 왜 싫어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를 위해 서비스한다는 느낌 때문에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같이 즐길 수 있으면은 좋은 건데 네. 그거에서 이제 남자들이 이기적인 섹스를 하는 경우에 싫은 거고 아니면 여자에게 그 체위를 할 때의 쾌감을 못 느끼게 한 거죠. 네. 예, 오랄 섹스를 할 때는 여자가 어떻게 해줘야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야 여자가 쾌감을 느끼는가 남자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네. 거일 것 같아요. 남자 참고 있잖아요. 음. 예, 뭐 육구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자연스러운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핑퐁처럼 오고 가느냐 네. 그런 문제가 아닌가. 23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는 경험이 꽤 있는 편인데 전 처음이라 첫 섹스 때 헤매는 저를 보고 여자친구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야동에서 본 것처럼 막 허리만 움직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참 어렵네요. 다음번엔 좀 더 능숙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타깝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능숙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23살다운 고민이 아닐까.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분은 절대 능숙해지진 않을 거예요. 네, 선천적인 것 같아요. 야동 때문에요? 아니요. 그래서 선천적인 것 같아요. 어떤 뭐 남자든 여자든 뭐 키스나 섹스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선천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저도 키스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신체적 키스는, 조건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잘 시작했잖아요. 첫 키스 다들 누구한테 배우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전 배웠어요. 배웠어요? 아, 정말요? 네, 돈 주고 배웠어요. 네. 남자친구가 영화를 막 보여주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저한테 이렇게 아. 가르쳐줬어요. 음. 처음에 진짜 서툴렀던 것 같아요. 이런 키스조차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전 뭐죠? 첫 키스 다 좋으셨나요? 저는 되게 여자들 대부분이 첫 키스 별로. 저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되게 저도 좋아하는 놀랐었죠. 사람과 했는데 이 느낌이 아닌데 사탕 맛이 날 것 같고 뭔가 되게 좋은 아. 느낌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이물감이 드는. 여자가 생각하는 키스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도 뽀뽀 정도까지 되게 좋다가 약간 뱀 같죠? 그쵸. 갑자기 아. 뭐가 쑥 들어오니까. 진짜 이물감이. 네. 그리고 정말 그걸 세련되게 하는 이렇게 되게 입을 감싸는 스타일의 남자들이 별로 없고 정말 저돌적으로 그때 둘 다 어리니까. 네, 어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던데. 네. 네. 근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연하남과 섹스할 때 다 그 똑같이 말하잖아요. 천천히 하라고. 네, 천천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무턱대고 뭔가 잘하고 싶어서 막 더 서두르고. 그렇죠. 바람피기 좋은 날에서도 그 맞아요. 이민기 씨한테 김혜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김용 기자님은 그 10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능숙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정말 어떤 타고난 그거는 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왜 나왔나 싶죠? 그러네, 오늘 제 역할이 이런 건가 싶어서, 네. 10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더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좀 더,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던 섹스가 아니라 지금은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이를테면 예전에는 그냥 으슥한 침대에서 오로지 하나의 목적에만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음악을 틀어놓다든지 네, TV를 틀어놔도 어렸을 때처럼 야구를 보지 않고 좀 더 분위기 있는 채널을 골라놓는다든지 네. 그럼 요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좀 더 능숙하게. 근데 저는 이게 능숙하게 하고 싶을 때 파트너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쵸. 사실은 리드해줄 수 있고 같이 좀 기다렸다가 같이 출발해줄 수 있고. 근데 여자가 너무 이렇게 여자가 못하는 여자 아니에요? 너무 근데 되게 어이없어 했다고 하잖아요. 여자 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남자한테 처음은 누나랑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 그리고 하나하나. 네. 뭔가 되게 잘하는 애들은 그 가르치는 맛이 쏠쏠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요 아이를 잘 키워서 내 남자로 만드는. 사관학교 네. 졸업생이 몇 명이더라 말하면서 막. 그러면서 여자도 같이 크는 것 같아요. 아, 요렇게 할 때는 내가 이렇구나. 뭐 이런데 지금 이 여자분은 남자 탓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좀 같이 즐겨보는 거죠. 대신에 천천히. 이 남자는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 질문 보고 김용 기자님이 경험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셔서 네.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김용 기자님의 에피소드를 또 그런가요? 듣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가슴을 애무해줬는데 제가 너무 느꼈는지 그만 제 손으로 제 가슴 한쪽을 애무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를 듣는 그녀는 만약 듣는다면 자기인 줄 알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 네. 그래서 약간 좀 당황하긴 했어요. 딱 그 눈을 감고 있다 딱 떴는데 그 반대쪽 가슴에 가까운 손이 네네. 그냥 반대쪽 가슴이 올라가 있을 때를 보는 거는 약간 당황스러운 경험이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서로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쵸, 뭐 한 손 돌려서 뭐 하는. 굉장히 섹시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섹시하진 않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너무 놀라진 않고 글쎄요. 제가 잘못한 탓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 지금 해줬어야 되는데 못해 네, 내가 화가 두 스스로 개야. 하고 있나? 그 마주거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좀 만져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었나요? 너무 밝히는 여자? 아니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네. 그냥 많은 수의 여자를 만났어도 그렇게 행동하는 여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은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저는 그냥 긍정적이었어요. 스스로를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아, 저 그거 궁금해요. 남자들끼리 약간 섹스 경험담, 이렇게 무용담을 이렇게 늘어놓을 때, 야, 나 진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걔 진짜 그렇게 하더라? 되게 밝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좀 하는 행동이 어떤 건가요? 걔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아닌 것 같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일단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해요? 남자들은 나 걔랑 했어 안 했어만 딱 나오지 아, 그래요? 디테일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기술을 가진 여자라면은 오럴 섹스의 기술이를 네. 조금 그런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한 분을 하지만 만났다. 네. 네. 그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의외네요. 네.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난 주말에 클럽 가서 잤어. 아, 그래? 어디서? 어디 클럽? 어디 뭐 근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결과만 중요하지 과정 자체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않아요. 여자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수다 그쵸, 떠는데. 여자들은 무서워요. 그래서 네, 뭐 구슬 이런 얘기. 막 여자는 고민이 듣고 많아서 그래요. 남자는 남자들은 만족이고 끝인데. 단순 무식하니까요. 남자들은. 네.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야한 얘기가 정말 수위가 오히려 센 것 같아요. 남자들은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자들은 걔 남자가 만져보니 구슬이 있더라 없더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땠어 막 어떻디 막 이런 거. 여자들 놀라셨나요? 지연 양 놀라셨나요? 안 하나 본데. 네, 몇 년 안에 할 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저 네.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브라질리언 왁싱 해본 사람들은 이보다 좋은 게 없다며 커플 왁싱도 추천하던데 노모가 섹스에 그렇게 좋은 건가요? 아까 김혜미 기자님이 그 헬스 쪽으로 뭔가 전문가적인 예, 정보 주셨는데 건강상으로는 안 좋다고요? 네, 제가 코스모에서 헬스 담당하고 있는데 네. 그게 건강에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털이 있는 이유가 모든 신체에 다 이유가 있잖아요. 코털이 필요한 것처럼. 네. 그것도 굉장히 필요가 있다고. 먼지나 그런 외부 네. 세균 같은 게 잘 침입할 수 있고 해서 네. 되게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되게 권하지 않는. 네, 권하지 않는. 네. 제 주변에 완전 전도사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좋다고. 정말 자기의 몸을 보면서 너무 감탄하게 된대요. 아, 내 몸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 몸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했었던 또 증언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다. 이거를 왜 굳이 안 갖고 있었지? 이런 느낌? 네. 드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브라질리언 왁싱을 한 여자들은 남자에게도 왁싱을 권유하긴 하더라고요. 네, 커플 네. 왁싱으로 어떻게 좀 관심 있으신가요? 두 분은 어떠세요? 섹스에 좋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네. 외국인 만나는 친구들은 왁싱이 좀 신경 쓰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예. 그 외국에 살아던 경험이 있거나. 네, 데이트할 때 그가 너무 놀라지 않도록. 네. 그 옛날에 책에 버자이너 모놀로그 네. 그 네. 책에 그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 왁싱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제모를 한 여자 그 아내에게 네. 제모를 강요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 너무 싫고 너무 간질거리고 너무 괴로운데 남자를 위해서 하는데 뭐 스스로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기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좋아서 진짜 즐길 수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고 네네네. 남자를 위한 거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자라날 때 그리고 되게 자주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기분 되게 이상해요. 네. 아시나봐요. 까치까치. 아, 네. 아니 그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들 면도 안 했을 때 되게 키스할 때 싫어하잖아요. 네네네. 네.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음. 그거를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는 아니지만 좀 불쾌하기는 해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리 왁싱은 별로였어요. 여자분 이분은 만족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 상대방인 남자인 입장에서 제 경우는 좀 별로였어요. 호기심은 나지만 네네네네. 네, 딱 그 정도. 아 정말 비주얼 자체가 좀 신선하지 않나요? 그래도 글쎄요. 비주얼 자체가 네 징그러운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의견이 네. 좀.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좀 이제
구독자들의 질문에 좀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이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뭐 사랑이든 섹스든 좀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있으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네. 좀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네네. 근데 저도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날에 고민이 많았어요. 책을 써서 제가 막 무슨 뭐 만능의 신도 아니고 또 모든 거에 대해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기가 힘들어서 고민했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 경우에는 다행히도 직업이 기자였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일을 가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그러면서 풀렸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풀렸던 건데 그냥 남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혼자만의 섹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자들은 혼자만의 섹스를 하지 않도록 자신도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근데 저는 뭐 주로 여자분들이 들으시니까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자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무식한 존재이기 때문에 괜히 뭐 걱정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흔히들 뭐 남자 썸남이 보내 문자 하나를 정말 단어 하나 분석을 하는 여자들 정말 쓸데없는 뭐 시간 단위 정말 쓸데없는 일이고 아닌 밤중에 갑자기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하는 전 남친 네. 취중 진담일까 정말 쓸데없이 심심해서 그냥 전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오해 그런 오해를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판타지인 거고 여기는 현실이니까. 네. 그리고 남자들은 훨씬 단순하고 무식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최고의 게스트 섭외가 아니었나 자아자찬해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유쾌하고 발칙한 대화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모하기 시작한 코스모 라디오 지금까지 진행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흠잡을 것 투성이인 진행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겐 즐거운 수다 대화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비긴 어게인의 OST 라이커플로 해볼까 합니다. 가사가 이렇죠. 때론 우린 운을 믿곤 해 위험한 모험도 감수하지. 넌 우리가 한 모든 약속들을 산산이 부쉈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했어. 오랜 시간 끝에 난 홀로 남겨졌고 아직 난 슬프지만 이제 널 잊을 거야. 원망할 곳 없을 땐 넌 날 저주했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했어. 마지막 남은 원칙들도 모두 어겨버린 널 난 바보처럼 사랑했어. 사랑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에 비긴 어게인이란 영화 제목처럼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코스모 라디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 코스모 피처 에디터 김가혜, 공동진행 코스모 피처 에디터 김예미, 진행보조 어시스턴트 박지연, 이상미였습니다. 녹음과 편집은 팟빵 스튜디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